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국에 갔다가 만난 다른 여의사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번에 영국에 가서 유럽 여성 성형학회에 참여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수업도 듣고 뭐 수술에 참여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긴 시간 동안 이제 같이 있으니까 좀 친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오신 선생님들이랑 좀 얘기도 나누고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됐는데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 분이 굉장히 아름다운 분이 계셨어요. 미모가 굉장히 출중하시고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우아하고 좀 수준 높은 이런 느낌에 드는 분이 계셨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아이들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저희 애들은 아시다시피 4세 쌍둥이 남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완전 애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본인도 이제 자기 아이 얘기를 하시는데 뭔가 이게 수준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뭐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그분이 얘기하시는 그 딸의 삶이랑 우리 아이들의 삶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러고 듣고 있는데 그분이 저는 그분의 나이를 저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거나 이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서양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이가 들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감안을 해서 제가 생각한 그분의 연령대는 뭐 40대 초중반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일찍 하셨으면 뭐 초등학생 정도의 아이가 있으셨을 거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닌 거야. 그래서 아기가 몇 살이에요? 여쭤보니까 25이래요. 그러니까 얘기가 안 통하지. 우리 애들은 4살인데. 그래서 아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죄송하지만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고 여쭤보니까 그분이 50대 후반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저도 나가면 그래도 동양인들이 좀 젊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 나이보다는 좀 적게 봐요. 그래서 약간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분을 보는 순간 이게 뭐 너무 대단한 거야. 전혀 그 나이로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제 반 이상이 산부인과 의사니까 호르몬 치료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도 호르몬 치료를 하고 계셨고 그분이 사용하던 방법은 폐경이 되기 전부터 호르몬 치료를 하셨고요. 초반에는 프로게스테론 단일 요법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생리를 하는 그 후반기, 그래서 폐경 이행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생리를 하는 상태에서 생리를 안 하는 그 폐경의 상태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이 시점쯤에서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은 막 짠해서 많아지고 에스트로겐은 과다가 되고 프로게스테론은 부족해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랬을 때 프로게스테론을 보충하는 요법으로 해서 호르몬 치료를 시작을 하셨대요. 그리고 뭐 의사라고 유방암 안 걸리는 거 아니죠. 다들 그 유방암에 대한 염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최소화할 수 있으면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적응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용법으로 유지를 하고 계셨어요. 그분은 바르는 호르몬제 사용을 하셨고요. 우리가 다 물어봤죠. 우리는 다 이제 폐경 전이니까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그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지, 어떤 요법이 굉장히 이제 위험이 적으면서도 적합한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니까.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는 사용하는 약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들 막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디비겔이에요. 그 에스트로겐 그 제제는 바르는 걸로 사용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자궁이 있는 분들은 에스트로겐 단독 요법을 쓸 수가 없어요. 자궁 내막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꼭 프로게스테론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게스테론 제제는 그 프로게스테론 종류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유방암을 덜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는 마이크로나이즈 프로게스테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상품명으로는 유트로게스탄 그거를 사용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처방을 주는 방법이기도 해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방법을 쓰시네요 그랬는데 그분이 좀 독특했던 건 매일매일 에스트로겐 크림을 바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매일매일 하기 좀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대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가는 날을 만드셨대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뭐 월, 화, 수, 목, 금, 토는 바르고요. 일요일 하루는 쉬셨대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셨다 하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계속 바르는 거죠. 바르는 거는 매일매일 바르시게 되고 우리가 프로게스테론, 약으로 먹어서 섭취하는 프로게스테론은 월에 14일 정도, 그러니까 2주 정도를 사용을 하는 거죠. 효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본인은 이제 갱년기 증상들 같은 것들 경험한 것도 없었고, 그리고 골밀도도 굉장히 좋고, 뭐 어디 아프거나 뭐 불편하거나 그 시점쯤에서 다들 겪는 거 있잖아요. 뭐 기분의 변화라든지 체온 조절의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 전혀 없이 지금까지 이제 잘 지내고 계신 거예요. 혜경은 40대 후반쯤에 되셨다고 하고요. 지금 이제 10년 이상 그 치료를 해오고 있으신 거죠. 그걸 보니까 저도 이제 너무 반가운 거예요.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바르는 호르몬제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바르는 호르몬제가 리스크는 적은데 처방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번거로울 수도 있고요. 환자분들도 이게 익숙하지 않은 처방이기 때문에 왜 이런 걸 나한테 주세요? 이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바르는 건 또 발라야 되고 먹는 거를 또 이제 추가적으로 먹어야 되다 보니까 그게 좀 귀찮거나 좀 싫으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고 또 이게 보험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이제 호르몬 제제들은 다 복용을 하시면 보험 적용을 받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렴해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비용도 좀 높은 거죠. 특별히 이거를 원해서 저는 뭐 바르는 호르몬제로 처방을 주세요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사용하기가 좀 조심스러웠던 측면도 있었거든요. 어떤 때는 쓰면 좋겠다라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좀 권하기가 망설여지는 이런 순간들도 있었어요. 어떤 경우에 좋으냐면요, 이거는 저용량을 써도 되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을 굉장히 많이 쓰는 거에 부담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뭐 체중이 많이 나간다든지 우리 뭐 혈전 생길 거 좀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으로 대사가 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간 기능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바르는 거 얼마든지 하실 수 있거든요. 저는 이런 케이스들에는 꼭 이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서 바르는 호르몬제를 쓰고 있었는데 일반적인 경우에 계속 쓰던 건 아니니까 써보면서도 뭔가 좀 다수의 지지를 받지는 못하는 것 같은 느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사용을 하지만 뭔가 어떤 분들은 이거를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다 이런 약간 미약한 자신감 부족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걸 너무 잘 사용을 하시고 극찬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호르몬요법 너무 잘 쓰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효과도 굉장히 많이 받고 그래서 너무 건강하고 너무 좋으시고 진짜 젊어 보이고 저는 나이 들면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 들고 싶다라기보다도 나이가 안 들고 싶은 거죠. 너무 젊어 보이시니까. 저는 이런 호르몬 치료가 젊음을 유지하게 해주는 그런 비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도파민이라든지 세로토닌이라든지 이런 그 뇌에 작용을 하는 이런 호르몬들이 잘 나와줘야 기분 장애가 생기지 않고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여성 호르몬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많이 해주거든요. 통증을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역할도 해주고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혈류가 잘 갈 수 있도록 비뇨생식기계 좀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심혈관계 그런 질환들에 대한 예방 효과도 가지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고 또 골다공증 예방 그래서 뼈 건강을 지키는데 굉장히 키롤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관절, 뼈 이런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젊을 땐 그걸 모르죠. 그때가 되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던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굉장히 불편해지고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프로텍션이라든지 어느 정도 질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여성 호르몬 공급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모든 분들한테 권유를 드릴 수는 없죠.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뭐랄까 다른 의사에 비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그런 편이에요. 제가 그래서 영국 가서 만났던 그런 산부인과 의사들, 특히 여성 산부인과 의사들은 호르몬 치료에 굉장히 적극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암의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무서워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해서 환자한테 이런 옵션을 주지 않는 거, 이거를 권하지 않는 거는 의사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분도 계셨어요. 의사는요 사실 안전한 것만 하면 돼요.
안전한 것만, 환자가 뭐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 것들만 해도 돼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환자를 생각을 한다면 이 사람의 삶의 질을 정말로 높이고 싶고 정말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는데 정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거든요. 저도 처음부터 호르몬 치료에 적극적이었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경험도 적고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 뭐 부작용이 있다든지 혹시라도 암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유방암 확률이 1.2배, 한 20% 정도 증가하는 건 있거든요. 호르몬을 안 드시는 분들에 비해서. 안 먹는다고 안 생기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지만 먹어서 유방암이 생겼을 때 나를 얼마나 원망할 건가 이걸 생각하니까 쓰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초반엔 저도 많이 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약을 드리고 이제 약을 쓰시는 분들의 삶을 같이 이렇게 따라가면서 보니까 자꾸 이제 제가 경력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함께 하고 있는 분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호르몬제를 쓰신 분들이 훨씬 삶의 질이 좋고 만족도도 높고 기분도 좋고 즐겁게 사시는 게 있고요. 딱 들어올 때 얼굴을 보면요 정말 덜 늙어요. 다른 분들 비해서 그냥 그대로야.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사들이 너무 깊이 하지는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 정말 연구 결과들이 너무 나쁘게 나왔을 때, 그래서 이게 환자한테 주는 이익보다 뭐 해가 더 많다고 그런 식의 이제 연구들만 진행이 많이 됐을 때는 사실 쓰기도 망설여지는 것도 맞고요. 이런 거에 있어서까지 꼭 약을 쓰면서 해야 되나 이런 뭐 의견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트렌드가 달라졌거든요. 더 많은 후속 연구들이 나오면서 이전의 연구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리고 장기간 너무 뭐 오랜 기간 뭐 함부로 검진도 안 하면서 이렇게 사용한 게 아니라면 그렇게 위험성을 높인다고 볼 수만은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냐면 유익한 점도 너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사는 동안 내 삶의 질이 얼마나 좋은가도 중요하잖아요. 80세까지 살더라도 그 살다가 내가 죽는 날까지는 스스로 활동하고 스스로 자기 케어가 되고 그리고 뭐 잠깐이라도 더 활발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렇게 삶의 질이 중시되는 이런 세상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봤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오늘 영상은 제가 생각하는 젊어지는 비결인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시간에도 좀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바이바이.